긴급 문자를 그걸 뚫고 보내면 어쩌라는 거야. 미친들 아니야. 야, 진짜. 심지어 나 저거 통신사 가입도 안 되는 거냐. 근데도 날라와. 끊겼어. 어쨌든 두 개로 쪼개줬다. 어쩔 수 없고요. 이거 사선식 또는 신발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두세요. 알겠지? 학교 시험 볼 때는 무조건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거 미쳤어. 이거 언제 넣을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내용은 다 얘기했고요. 이걸 갖고 문제풀이로 이제 접근을 해서 난이도가 있는 문항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아, 이거 하나 얘기 안 했구나. 이거. 얘가 세타면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얘기했었죠? 그치? 그래서 저거만 하나 얘기해주고, 저 세타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프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표현해요. 됐어? 그러면 너네가 만약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135도다 라고 하면 X축의 양의 방향이면 오른쪽이면서 위쪽이죠. 알겠어? 우리가 X축, Y축 하면 여기만 둘 다 양수인 부분이잖아. 됐어? 그래서 너네가 135도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135도. 여기가 45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이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각도는 맨날 똑같아요. 30도, 45도, 60도. 그 다음에 120도, 145도, 135도, 그 다음에 150도. 이거밖에 안 나오죠. 너네가 알고 있는 특수비밖에 안 나와. 특수비가 아닌 걸 내는 순간 문제풀이가 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왕 잠깐 얘기한 김에 우리가 요번에 삼각비를 보셔야 되잖아. 그치? 15도하고 75도 값은 원래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15도와 75도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봅니다. 얘가 30도짜리고 얘가 90도짜리고 얘가 60도짜리면 이 길이와 똑같은 길이 값을 갖는 이 녀석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여기 각도가 15도가 나오고 여기가 15도가 나오니까 이만큼을 다 털면 75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가 1이면 이 길이가 루트 3이고 이 길이가 2짜리니까 75도. 탄젠트 75도는 2 플러스 루트 3이고 탄젠트 15도는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요. 알겠지? 요거 하나 알아두시도록 하고, 사실 요 단원하고 사인과 코사인이 관계가 없거든요. 1차 함수하고 지금 우리가 말한 직선의 방정식하고 사인, 코사인의 관계가 없는데 다 삼각면들이니까 이왕 얘기한 김에 사인과 코사인을 여기서 못 구하거든요. 내가 이 녀석을 제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녀석을 제곱하게 되면 이 녀석의 제곱이니까 7 플러스 4루트 3에다가 1을 더해서 8 플러스 4루트 3이 나와. 거기다 루트를 또 씌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 그림으로 봅니다. 여기 45도, 여기 30도, 여기 45도, 여기 60. 그리고 딱 하나만 기억해요.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여기 있는 거가 원래 2대1 대 루트 3이죠? 2배만 해줘요, 제발. 그 비율을 2배만 때리면 되게 쉽게 나옵니다. 얘를 4, 그럼 얘가 2, 얘가 4 루트 3이죠. 맞지? 아, 오늘 맞아. 2 루트 3이잖아. 잘못 써서 아무도 얘기 안 했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다시 잘라.
여기 45도. 맞지? 맞아? 그럼 여기 길이가 2니까 여기가 루트 2. 맞아? 여기 길이도 루트 2. 그치? 여기가 2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루트 6. 맞아? 당연히 여기도 루트 6. 그러면 지금 저기 있는 그림에서 이렇게 좀 그려져 있는데 얘가 15도, 얘가 75도짜리가 그려진 거죠? 여기는 이 부분만 보면 여기 길이가 4, 이 길이가 얘랑 더하면 되니까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여기서 이걸 빼면 되니까 여기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됐어? 그래서 사인 75도는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고 코사인 75도는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예요. 알아도 이건 너희들 뭐 시험 보는 범위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75도짜리, 15도짜리도 우리는 정확하게 뭐 할 수 있다?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이 시험지를 본 적은 없어요. 아까 한 번쯤은 맹만도 한데 안 되더라고. 숫자가 더러워서 안 되더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문제를 조금씩 풀어볼 건데 유형 1번이야 뭐 유형 1번, 유형 2번 뭐 이런 것들은 하시면 되죠. 식구하는 것들은 따로 안 할 거고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도 따로 얘기하지는 안 할 겁니다. 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조건은 뭔지 알죠? 넌 아니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희원이 알아? 뭔데? 기울기가 네, 맞아. 기울기가 같다. 원래 이거는 1학년 때에 대한 개념인데 1학년 때 중1 때 너네가 배운 것 중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종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치? 그러면 한 점에서 한 점까지의 기울기 값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 점의 기울기가 일정해지면 결국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일치해져 버리는 거죠. 맞아? 그래서 세 직선이 하나의 직선에 올라가시게 된다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얘도 따로 얘기 안 할 건데 5번 얘기는 잠깐 하도록 하죠. 그래서 117번 문항을 풀면 은혜가 풀 게 없어지지만 어쩔 수 없이 풀어요. 이렇게 7번에 대한 거는 개념적으로 이것부터 먼저 듣고 생각하셔야 돼. 자, 여기 좀 잠깐 볼까? 은혜가 옛날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은 뭘 배우셨냐면 두 대각선이 서로 인분한다 라고 배우셨어요. 됐어? 이해돼? 그러면 이 점이 뭐가 되냐면 대칭점이 돼.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시면 돼요. 초등학교 때 배운 것 중에 점대칭 도형이라는 걸 배우신 적이 있어요. 점대칭 도형은 뭐였었냐면 이 새끼들 대칭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리면 똑같은 모양으로 되는 새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대칭 도형의 특징은 이 점대칭의 점대칭 점을 자르시면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두 녀석의 모양이 똑같아진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이게 원래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이 새끼를 어차피 돌리면 똑같은 새끼가 됩니다. 180도 돌리면. 이해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평행사변형에서 변형된 게 뭐가 있는 거야?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인 거죠. 됐니?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점을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시면 무조건 넓이가 반으로 쪼개진다는 특성을 가져요. 알겠습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운 것부터 중학교 때 배운 것까지 다 엮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117번에 있는 문항은 너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4하고 1,1에 3,5 네요. 지금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4 해가지고 여기다 4같은 이렇게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1,1 하나 더 가야 되네. 그 다음에 3,5 해서 오면 여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얘네 좀 치우자. 이렇게 이제 자라통을 보냈어. 그러니까 3,5 맞아? 내가 짧게 그렸구나. 이게 마이너스가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시는 거는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잡아주고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잡아서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시는 이러한 선을 그리시면 얘네가 넓이가 반으로 쪼개질 거라는 거죠. 두 개가 동시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 중에 뭐였었냐면 두 점의 대각선의 교점을 어차피 반으로 잘리는 거니까 이 두 점의 중점 좌표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x좌표 마이너스 4와 0을 더해서 2로 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 y좌표 0과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다시 2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3과 1을 더해서 2로 나눌 거니까 여기가 2가 되시는 거고. 여기는 1과 3을 더해서 2로 나눌 거니까 얘가 3이 되시는 거죠. 너희들한테 물어본 건 단순하게 이걸 물어본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 2,3이구나.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x가 4, y가 4 기울기 1짜리네? 그치? 그러니까 y에서 y좌표를 빼고 x에서 x좌표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넘겨서 정리해주면 y는 x 플러스 1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y절편 값은 1이고 x절편의 값은 마이너스 1이겠지? 이 둘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이런 형태에 되는 겁니다. 됐어요? 사실 너네가 배우는 도형의 방정식이 되게 어려워. 왜냐면 이 도형에 대한 것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배운 게 별로 없어. 좌표평면에 올려놓은 것 뿐이지 실제적인 도형에 대해서 너희가 배워본 것들은 모두 다 중고, 초중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이란 말이야.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개념들을 너네가 다 알고 있다고 했을 때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보통 처음 접하면 뭘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다. 어떻게 하면 반으로 쪼개지지? 근데 중학교 때 배운 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이런 것들의 개념들이 완벽하게 너희들 머리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겁니다.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지금부터라도 가르쳐주면 쌓아야 돼. 어쩔 수 없죠. 자, 뭐 그래프의 개형 얘기는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에 대한 얘기도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 되겠다. 23번 못 풀겠구나. 123번 잠깐 볼까? 사실 되게 단순한 개념인데 말이 좀 빠져있거든.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이 x-y 플러스 3 이퀄 0 위의 점 a, b라는 게 존재하시는데 2ax 플러스 2ax 마이너스 3b y 이퀄 9라고 하는 녀석이 항상 지나는 점자표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니? 근데 여기에 뭘 해야 되는지가 말로서는 잘 보기가 어려워. 이 말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항상이에요. 항상이니까 원래 항등식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젠장 항등식의 개념이 안 보이죠? 잘.
근데 이유는 뭐냐면 미지수가 두 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가 달려있죠. A와 B. 근데 그 A와 B라고 하는 녀석을 이 위에서 이 A-B 플러스 3이 0이라는 게 성립되고 B 값이라는 게 이 A 플러스 3이니 얘를 여기다 갖다 두면 뭐가 되는 거냐면 A에 관한 항등식이 변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냥 상태에서는 어떤 건지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2a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네. 여기다 세배할 거니까 6a 플러스 9 y 이꼴 9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a를 갖고 있는 애를 모아주면 이렇게 하나 모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떨거지를 모으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9이고 되는 거거든요. 됐어? 얘들? 그러면 이랬을 때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0인 거야. 얘도 0인 거야. 그럼 y 값이 여기서 잘못 썼네. 마이너스 9y네요. y가 마이너스 1 나오면 y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여기에서 x의 값이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아이는 얼마이지? 지우도 P1이 됐어? 자, 넘어갈까요? 다음 거 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유형의 8번에 있는 얘기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점을 지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갖고 똑같이 항등식의 개념에서 보시면 돼요. 그건 그냥 너희들이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1번도 뭐 됐고요. 35번 좀 볼까요? 13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가 6,11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4y 마이너스 9 이꼴 0에 되는 수사의 발을 h라고 할 때 a, b의 값을 a, b에서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됐니? 그럼 보통 너희들이 직교한다의 개념을 생각을 해서 A점의 좌표가 6,11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y 마이너스 9 이꼴 0에서의 a, b라고 하는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성에서 기울기의 관계에서 a-6분의 b-11 하시면 얘네들의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짜리잖아? 그치? 얘는 그냥 3이 되셔야겠네? 됐어? 그러면 얘를 정리했을 때 3a 마이너스 b는 7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지? 하나 더 있어야 풀 거 아니야. 태연아 어디 있어? 문제에 사실 써있는 말이 있었거든. 직선 위에 A, B. 직선 위에 A, B니까 이 식에다 얘를 갖다 꼬라 넣어도 똑같은 여기다 갖다 집어 넣어도 A 플러스 3B가 9라고 하는 식을 만족을 해줘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하면 되죠. 연립방정식 하면 되잖아. 연방에서 여기다가 세배들에서 3A 마이너스 3B 21 다음에 30 2를 더하시면 4A가 30 A는 2분의 15 이렇게 숫자 참 이쁘게 나온다.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응? 갖고 무슨 소리야? 어 9A군요. 그러면 10 A가 3이네요. A가 3이고 그럼 B값이 이렇게 나오면은 됐어?
넘어가서 볼까요? 마찬가지로 139번도 볼까? 우리가 남은 시간이 8시 20분까지 20분, 30분 사이에서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한 25분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17개 다 풀할 수는 없겠네. 수심 139번 확인을 해야겠다. 자, A점, B점, C점이 있고요. 이 녀석에 대한 녀석이 지금 분수가 나오네. 말 귀찮아지겠네. 자,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잠깐 이건 뭐 어떻게 답이 정수인지 분수인지 잠깐만 판단만 한 거고요. 원래 이제 수심이라고 하는 걸 예전에 배우셨습니다. 지금은 안 배워요. 우리가 이제 삼각형에 대해서 배운 게 외심, 내심, 무게중심만 배웠죠. 원래 수심이라는 것과 방심이라는 게 더 있어요. 삼각형에 오심이 돼서 5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거를 뭐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문제에도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이 녀석의 수선을 긋고 이 녀석에 대한 수직이 등분선을 긋고 이 녀석에 대한 수직이 등분선을 긋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고 써 있잖아. 그러면 세 개를 굳이 구할 필요 있어? 어차피 한 점에서 만난다고 써 있으니까 두 점을 잡고 놓은 것이면 되겠잖아. 다 구할 필요가 없다. 이 개념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분명히 문제에서 얘네들의 수직이 등분선과 얘네들의 수직이 등분선과 얘네들의 수직이 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두 수직이 등분선만 그려서 그 녀석의 교점을 잡고 놓은 것이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걸 갖고 A, B로 볼게요. A, B의 수직이 등분선. 선은 중점 좌표 구해야 되니까 얘네들 더해서 2로 나누고 더해서 2로 나누면 4,1 지나야 되는 거죠? 됐니? 그러면 4,1 지나니까 y-1에 x-4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치? 기울기가 6분의 2니까 3분의 1짜리였죠? 직교해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짜리가 나올 겁니다. 맞아? 얘도 여기까지? 요 녀석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BC의 수직이 등분선 구할게요. 그러면 얘네 기울기는 4, 여기가 더하면 10이니까 2로 나누면 5, 더해서 8이니까 나누면 2, 4가 될 거고 5,4를 지날 거니까 y-4에 x-5 이렇게 쓰겠죠. 됐니?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짜리니까 1짜리네? 마이너스 1짜리? 여기 그냥 기울기 1이면 되겠네? 이렇게? 됐을까? 자, 이 식은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 플러스 14 이렇게 될 거고, 이 식은 정리하면 y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두 녀석의 교점좌표만 잡아주면 된다고 했었죠? 둘을 더해요. 두 사이의 관계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4가 13이 x 마이너스 1이다. 넘기면 x의 값이 2분의 7 나오거든요. 됐지? 얘는 여기 올라가셔야 되는 거니까 y 값은 2분의 5.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좌표는 2분의 7, 2분의 5야. 다른 거 하나 구할 필요가 없어. 두 점이 수직이 된 분선의 교점이면 나머지 하나도 당연히 지나간다고 써있으니 그냥 무시하고 풀어도 된다 이거죠. 알겠지? 지라되니? 동화가 됐어? 자, 143번은 풀 거는 아닌데 143번에 써있는 내용 좀 잠깐 볼래?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좌표 평면을 내부분으로 나눕니다. 이거죠. 이것도 지금은 안 배우시지만 원래 중학교 1학년에서 옛날에 배웠던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시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이건 분명히 공수투구 새 교육과정에 대한 거니까 너희들이 배웠던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의 중고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 배운 내용으로 문제를 낸 거거든. 너희는 이걸 본 적이 없어, 사실. 원래, 봐요. 직선 3개를 갖고 평면을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은 각각의 교점이 생기면 하나,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로 나눕니다. 됐어요? 얘들. 자, 두 번째. 얘네를 갖고 그러면 조금 더 적게 나누고 싶어요. 됐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6개로 쪼개지겠죠? 됐니? 아니면 이렇게 해서 6개로 쪼개지죠. 됐어요? 더 적게 나눠지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눠져요. 4개요. 너네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이게 다예요. 지금 다시 보면 세직선이 3개의 교점을 갖는다, 세직선이 2개의 교점을 갖는다, 1개의 교점을 갖는다, 교점 자체가 없다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평면의 개수가 나눠지는 거를 원래 옛날에 중학교 1학년들은 가르쳤습니다. 근데 너는 이걸 안 배우셨거든요. 안 배우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 나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기억하셔야 돼. 어떻게 된다고? 평면을 나누는 건 어떻게 보시면 된다? 3개가 3개의 교점을 갖는다. 3개가 2개의 교점을 갖는다. 3개가 1개의 교점을 갖는다. 3개가 교점이 없어진다에 의해서 평면의 개수가 쪼개집니다. 알겠지? 만약에 평면을 6개로 쪼갠다라고 하면 2개짜리와 1짜리에서 나타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평행할 때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 즉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조건하고 똑같은 문제야, 사실은. 알겠어? 그리고 만약에 4개로 쪼개진다? 다 평행해야 된다. 그럼 이 문제 풀렸잖아. 기울기 다 같으면 되는 거잖아. 끝났어. 이 개념을 모르니까 못 푸는 거야, 사실은. 알면 그냥 졸라 쉬운 문제야, 사실. 기울기 다 같다. 기울기가 다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2분의 1일 거고요. B는 4일 겁니다. 됐어요? 2분의 1과 4를 더할 거니까 2분의 2야. 암산도 가능하지. 근데 모르잖아. 이런 것들 하나씩 머리에 좀 쌓아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 못 풀어. 이런 문제들 다. 자, 봅니다. 다음 거. 147번에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fx라고 얘기를 했을 때 f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거기 써있는 147번에 써있는 식은요. 직선의 방향 형태로 직선의 방향 형태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직선의 방향 형태로 얘를 돌릴 거예요. 그래서 x의 개수가 2k 플러스 1x가 될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y는 k 플러스 3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보이죠? 이건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렇게 써야 됐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원점 사이의 거리를 fk라고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식으로 써보시면 루트에 이 녀석의 제곱 이 녀석의 제곱이잖아. 일단 쓸게요. 2k 플러스 1에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3의 제곱에 이 식에다가 원점 좌표를 갖다 때려 넣을 거니까 0 때려 넣을 거고 위에는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됐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됐어? 우리는 이게 굳이 얘기하면 무리하고 쓰거든요. 무리식으로 되어 있는 루트를 달고 있는 이 새끼가 배운 적이 없어요. 다만 최소값을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최대가 되려고 하면 밑에 있는 녀석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개념을 갖고 푸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녀석들은 우리가 식을 정리를 했을 때 요 녀석들의 식은요 이렇게 나오시죠? 맞아? 그럼 이 녀석은 최소값을 구할 수는 있지. 이해돼? 표준형 변화하면 되잖아. 5에 k 플러스 1에 전체 제곱 플러스 5.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5의 값을 갖는다 라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최소 5의 값을 갖는 거니까 결국 따라서 fk의 최대값은 f-1이라는 뜻이고요. 그건 결국 여기다 얘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밑에가 루트 5가 된다는 거니까 루트 5분의 루트 5가 이 녀석의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니지. 위에 4 있었구나. 이렇게. 됐어요? 자, 유형 14번은 따로 안 볼 거예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지점 사이의 거리는 평행한 두 직선이면 아무거나 저거나 잡은 다음에 그 점에서 다른 직선까지 거리 구해주면 끝나는 거죠. 됐지? 자, 우리는 15번. 유형 15번에 있는 155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직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우리는 뭐 할 거야? 우리는 뭐 해야 돼? 세직선이 나와있어. 세직선이면 세직선의 교점이 생길 거고 그 교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가 구하라니까 세직선의 교점을 다 구하시면 끝난다고. 그래서 너네가 다항식에 더하기 빼기를 할 때는 좀 지나셨잖아요. 원래 수원은 공수원을 열심히 하셨으면 그 정도는 다 하실 거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좀 구하실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써놨으면 그냥 1번식에서 2번식을 빼가지고 바로 x하고 소거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x 소거되고 y는 마이너스 7y가 될 거고 얘네하면은 플러스 7이 될 거니까 y 값이 이제 뭐가 되니까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y 값이 1이시면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4,1에 교점의 좌표가 하나 잡힐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 보여야 돼? 싫어. 자, 2번식과 3번식의 관계성에서
2번식은 놔둘 거고 3번식에다 5배 때릴 거예요. 그래서 더하면 y가 소거되겠죠? 됐니? 5배에서 더해보니까 21x 그렇죠? 5배 하면 어떻게 돼? 30이죠? 더해보니까 플러스 2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으시면은 y는 2가 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1,2. 자, 그 다음에 1, 3번 잡아줘야 돼요. 1, 3번 잡아줘야 되니까 1번씩 놔두고 3번씩에다 2배 때려서 빼서 y항을 소거하도록 하죠. 그치? 그래서 x에서 마이너스 8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2배 하니까 마이너스 11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를 위에 식에다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낫겠다.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8,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2가 맞으셔야겠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서 이 사이 거리 구하고 뭐 전과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 뭐 이런 지랄을 떠야 되겠지만 여기는 그냥 사선식 쓸 거야. 자, 이렇게 구할 거니까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죠. 그치? 이렇게 할 거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3? 맞니? 마이너스 13이 나오시나요? 빼준다고 했죠? 됐어요? 그러면 맞아 근데 8, 2, A 이거 잘못했다 8, 2, 10 3이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2분의 20에 그치? 자 158번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61번 문항을 풀어보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얘네가 이제 사실은 이런 형태의 이제 우리 그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취의 방정식 들고 못 푸시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에 대한 요 직선 두 개. 하나는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2짜리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냐. 뭐 기울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하나, 이렇게 그려지는 거 하나. 얘네들을 지나면서 넓이 저게 뭐야.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이 점에서 여기까지 수선의 길이와 여기까지 수선의 길이가 같게 만들어 주세요. 됐니? 이 얘기는 사실 뭐야? 이 직선이 가계이등분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이죠? 근데 이 가계이등분선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새끼도 가계이등분선이죠? 맞아요?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면은 수선이니까 이쪽에 그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됐습니까? 원래 두 개 나와야 된다. 이 개념을 일단 갖고 계시면 되고. 이 점좌표를 우리는 모르는 녀석이니까 P점이라고 하고 이 P점의 좌표를 라지 X만 라지 Y라고 분다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같다라고 식을 쓸 건데 어차피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는 둘 다 루트 5짜리니까 루트 5분의 2 라지 X 플러스 라지 Y 마이너스 2 이건 루트 5분의 라지 X 플러스 2 라지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은 어떻게 얘네들은 어디다 쓰시면 될 것이고 원하는 건 두 가지. 이 라지 x 플러스 라지 y 마이너스 2의 값이 라지 x 플러스 2 라지 y 마이너스 2랑 같다. 이 라지 x 플러스 라지 y 마이너스 2의 값이 마이너스 라지 x 마이너스 라지 2y 플러스 2랑 같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아니? 자, 얘네들 다 이거 갖고 오면 어떻게 될 거냐면 라지 x 마이너스 y가 0인 겁니다. 얘네들 다 이거 갖고 오면 3 라지 x 플러스 3 라지 y 플러스 마이너스 4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도형의 방정식이야. 근데 도방을 쓸 때는 우리가 라지 x, 라지 y를 표현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답으로 쓸 때는 x-y가 0이다. 와 3x 플러스 3y 마이너스 4 이퀄 0이다. 이 두 가지를 써주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남은 거 풀어와. 남은 문제를 풀어오시면은 문항개수가 20개가 좀 넘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다 풀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